올해 처음 쓰게 되었지만 저의 약간 평생템이 될 것 같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이거를 꼭 했거든요. 바로 비타민 3일만이라도 안 드셔보세요. 진짜 삶이 바뀌어. 안녕하세요. 각자의 다른 면을 나누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팟캐스트 사이드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저희는 사이드비의 스토리텔러 미림, 스토리텔러 희수입니다. 요즘 또 연말이다 보니 연말 약속이나 송년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희수 씨는 어떠세요? 요즘 약속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연말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하는 약속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송년회로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강릉 여행도 가요. 미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친구들도 친구들인데 아직 일하느라 바빠서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뜬금없게도 토스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가진 자격증이 운전면허밖에 없어서 이래도 되나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딱히 재밌는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렇죠.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저희가 간략한 근황 토크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오늘 사이드비의 주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이드비의 두 번째 스토리 주제는 연말 결산입니다. 어떤 연말 결산이냐 하면 저희가 각자 올 한 해 자주 사용한 물건이나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자주 들은 음악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 카테고리로 연말 결산과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시던데 저희도 보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만의 연말 결산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럼 바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연말 결산 토크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공통적으로 있는 연말 결산 카테고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잘 산 템인데요. 각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가져왔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저의 잘 산 템은 바로 VDL의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인데요. 특히나 3호인 세레니티 컬러를 올해 2번이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통을 비우고 또 다시 샀는데 이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 피부 화장하기 전에 쓰는 베이스 제품인데 뭔가 제 피부가 좀 노랗게 보이고 좀 칙칙해 보이고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한 제품인데 이게 어쨌든 파란색이다 보니까 노란기를 잡아주고 약간 살짝 톤업이 되면서 그 위에 피부 화장을 하니까 좀 피부가 좀 투명하게 하얗게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좀 정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바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위에 뭐 블러셔라든지 뭐 섀도우라든지 이런 걸 올렸을 때 색조 같은 것도 더 잘 받아서 뭔가 올해 처음 쓰게 되었지만 저의 약간 평생템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른 상태인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지금 좀 저희가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해서 이제 그게 다 날아갔을 수도 있는데 막 지워지고 다시 피부 화장 하다 보니까 뭔가 초반에 발랐을 땐 되게 뽀얗다. 이렇게 처음에 딱 화장하자마자 딱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화장이 잘 먹고 뽀얀 느낌이다. 건조하진 않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 또 다른 베이스템을 바르거든요. 어떤 거죠? 윤작의 베이스 프레. 그러면은 막 건조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아니 어쩐지 오늘도 이 촬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화장을 잘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뭘 쓰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프라이머의 그거였구나. 쿠션이 아니라. 맞아. 프라이머. 뭔가 베이스 그 전에 까는 게. 그 투명색이에요 그게? 아니요, 파란색. 네. 진짜 그냥 파란색? 하늘색? 세레니티 컬러 아시죠? 그 세레니티. 몰라요. 약간 하늘색? 하늘색? 뭔지 알아. 그 옛날에 그 오늘의 컬러. 맞아. 오늘의 컬러의 세레니티. 딱 그 색깔이에요. 그래서 약간 톤업도 되면서 노란기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 좋네요. 저는 써보세요. 너무 소소한 아이템이어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이게 왜? 먼지가 꼈어요 뭐야? 지금. 첫 번째로 이게 공병이고 이거는 밴드입니다.
이거 둘 다 쿠팡에서 샀고 네. 이 공병은 3개가 들어간 묶음이었어요. 네. 그 세수하자마자 스킨케어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 다들. 약간 미스트처럼 뿌리는 거. 예. 근데 이제 스킨케어 첫 단계를 그냥 미스트나 토너가 아니라 약산성을 해주면 이 산성도를 맞춰줘가지고 피부 장벽에 더 좋다고 그 유튜버 피부는 민동성 씨라고 있거든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분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약산성 토너를 사야겠다 하고 샀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솜에다가 미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닥토처럼. 닥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쿠팡에다가 안개분사 공병해서 검색을 해서 샀어요. 근데 그 다른 미스트를 구매를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그 약산성이 아닌 거 그리고 금액이 너무 비싼 거 맨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이게 이 뚜껑이 거의 이렇게 밑에 둬도 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밑에가 납작해서 그래서 거꾸로 두는 거구나.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아침에 세수하고 책책. 이거를 겁나 많이 뿌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흡수된 다음에 이제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병과 이 약산성 스킨을 제일 잘 산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이 폭신한 밴드예요. 이게 3M 제품이고 넥스케어라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새 신발 신을 때 뒤꿈치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붙이고 신으면 안 까지고 신을 수가 있고 엄지발가락 옆이나 뭐 새끼발가락 옆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감싸주면은 까지지가 않는답니다. 여기 폭신해가지고 그래서 좀 산지 얼마 안 된 신발을 사면은 이거를 가방에 꼭 챙겨두고 아침에 붙이면은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뒤에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뜯어가지고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극강의 가성비고 정말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거 만져봐도 돼요? 네. 진짜 폭신하네. 되게 두꺼워. 그렇네. 그리고 잘 뜯겨. 이렇게 손으로도? 네. 말랑해요. 추천합니다. 네. 왜냐면 그 은근히, 아시죠? 그 진짜 뒤꿈치용으로 나온 밴드가 있는데 그거 되게 좋아. 비싸. 그리고 되게 맞아. 비싼 거 아시죠? 맞아. 그 생각보다 되게 비싸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쇼츠에서 보고 샀어요. 약간 꿀템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저거 한번 쿠팡에서 구매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각자 올해의 습관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사실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올해 좀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면서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사과에 그릭 요거트, 땅콩버터 조합으로 먹는다던가 왜 아침에 먹으면 금사가라잖아요. 아니면 전날 미리 오버나이트 오트밀 만들어서 회사에 가져가서 먹는다던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사과가 조금 가격이 비싸가지고 요즘에는 오나오로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가지니까 점심을 좀 덜 먹게 되고 뭔가 딱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되게 규칙적인 식습관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올해 만든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린 씨도 뭐 아침 드세요? 저도 원래 안 먹었었는데 이게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동이 좀 긴 편이거든요. 한 번 나가면 1시간 반 막 이렇게 나가니까 나갈 때 정말 너무 체력이 깎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아침에 어차피 잠도 안 깨니까 그냥 먹으면서 잠을 깨는 습관이 들긴 했어요. 그랬더니 점심을 저도 덜 먹게 되고 좋긴 하더라고요. 올해의 습관 뭔가? 저는 카페인을 끊었습니다. 카페인 끊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끊으니까 이제 희수 씨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예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많이 성질이 좀 죽여졌어요. 커피를 안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재미난 일이 없고 막 이러면은 되게 심심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안정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편두통 때문에 끊었어요. 이게 편두통이 제가 신경성이어가지고 되게 카페인을 끊어야 나아진다 해서 억지로 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3주밖에 안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커피를 안 마시면 진짜 너무 졸린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냥 서서히 깨요. 그래서 이 카페인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내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한 번씩 케이크 먹을 때 진짜 마시고 싶거든요. 진짜 그 달달한 먹을 때 그러면 커피를 안 마시고 물 마셔요? 아니 그래서 케이크를 덜 먹게 돼.
그래서 아주 좋아. 그 몸에 안정을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 케이크의 커피가 제일 맛있는. 맞아. 그래서 3주 동안 스타벅스에서 디카페인 한 번 마셨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대체 마실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다 달고 이래가지고. 그 티도 카페인이 있어. 맞아요. 거의 대부분 있고, 막 민트티, 이런 거 뭐, 페퍼민트 티 진짜 이런 거 빼고는 다 카페인 들어있어. 그러니까 밀크티도 못 마셔. 맞아, 밀크티 진짜 의외로 카페인 엄청 세잖아. 그게 홍차 베이스야.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진 않고. 아무튼 뭐 삶의 질이 올라가서 저는 올해 습관으로 카페인 끊기를 했었고요. 대신에 단 걸 더 많이 먹어요. 카페인을 끊기 위해. 아니, 방금 케이크 덜 드시면 그러니까 단 음료를 먹어. 단 음료를 자꾸 먹게 돼. 그걸 대체할. 그러니까 입이 심심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대체하는 거는 집에서 보통 안 단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고 밖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레모네이드를 사 마셔요. 그러니까 좀 달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설탕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건 있는데 카페인의 그 씁쓸한 맛을 대체할 건 레모네이드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쉬어서. 신맛으로 대체.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네네. 네. 세 번째로 올해의 취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번씩 런데이 앱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제 정신 건강에 좋았어요.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그날 푸니까 되게 달리면서 푸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달리면서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진짜 막 신을 찾아. 근데 그게 다 끝나잖아. 그러면 너무 개운하고 막 씻고 나오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그치. 좀 운동하고 씻으면 개운한 게 있지. 그래서 그날에 만약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 되게 스트레스 받았다? 근데 씻고 나오잖아. 그럼 그게 딱 없어져. 머릿속에서. 근데 보통 그러니까 희수 같은 성격은 달리기까지 안 해도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그게 좀 힘드니까 몸을 많이 힘들게 해서 그걸 잊어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확실히 열심히 한 날은 지방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려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1차적 목표로 생각은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하고 거울을 보니까 너무 말라 있는 거야, 사람이. 그 마라톤 진짜 많이 하신 분들 얼굴 마른 거 있잖아. 그분들은 정말 붓기 쫙 빠진 그런 느낌. 붓기 쫙 빠진. 그분들은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잘 안 해가지고 쪘어요. 그렇군요. 희수 씨는요? 저도 약간 올해 취미로 약간 운동 콘텐츠를 제가 열심히 따라한 게 있는데요. 제가 또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사실 운동을 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와서 홈트를 꼭 했는데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이거를 꼭 했거든요. 바로 비타민 신진이 언니 채널의 전신 운동 콘텐츠인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되게 본격적이에요. 추석 전 폭식 대비 전신 칼로리 지방 대파괴 운동. 이건데 한 20분 전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팔뚝살이 정말 안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따라하고 진짜 팔뚝살이 빠졌어요. 약간 그게 플랭크 하는 자세도 막 있고 맞아. 전신을 진짜 다 쓰니까 영영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부위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홈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다른 것보다 진짜 좀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다른 각자만의 올해 연말 결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약간 성향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미리미는 반대로 드라마, 영화를 안 보는 대신 책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림 씨는 잘 읽은 책, 그리고 올해 잘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제가 올해 잘 들은 음악 그리고 드라마를 순서대로 소개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미림 씨의 올해 잘한 일. 잘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카페인 끊기밖에. 그거 본인에게 잘한 일? 내 몸에 잘한 일? 다른 사람들한테 잘한 일이 들어갔나요, 혹시? 희수 씨는? 아니요. 근데 뭐 이건 자유로운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잘한 거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에게 잘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컨텐츠 관련 일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만든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되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잘한 일이고 나한테 잘한 거는 카페인 끊기. 진짜 3일만이라도 안 드셔보세요. 진짜 삶이 바뀌어. 나는 근데 진짜 3일 안 먹으니까 머리가 아팠어. 그거는 그 산을 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알지? 카페인을 끊어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그게 첫 번째 주는 카페인을 끊고 커피를 아예 안 마시고 2주차부터는 카페인을 마셔도 되는데 1주차를 내가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 그러면 저는 올해 음악을 소개해드릴 텐데 좀 내용이 장황해요. 이게 제가 올해 이제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에 입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올해 음악은 플레이브의 멤버 중 밤비의 커버 버전의 프리텐더라는 곡이에요. 이게 원곡은 오피셜 희게 단디즘이라는 일본 락밴드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몰랐는데 5년 전에 나왔고 이 공식 뮤직비디오는 5억 뷰가 넘은 노래일 정도로 엄청 유명한 노래더라고. 대박.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이미 히트곡인데 저는 이거를 그 밤비가 부른 버전을 듣고 처음 알게 됐어요. 이거에 과몰입하려면 이 노래 가사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노래가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게임 애니를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 사랑하는 여자가 죽는 엔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세계를 서근을 막 돌려보면서 여러 시도를 했는데 막 그걸로 인해서 전쟁도 나고 그 여자도 죽고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막 그렇게 세계선을 돌려봐도. 근데 딱 한 가지 시도가 해결법이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거였어. 그냥 지켜만 보면서 깨달은 시점에 쓴 노래 가사인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되게 플레이브의 상황이랑 너무 맞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본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아이돌 그룹으로 다 한 번씩 데뷔를 했거나 뭐 이런 우여곡절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해당 그룹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히스토리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이돌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뭐 작곡가 이런 걸로 살던 그런 각자의 그런 배경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플레이브로 다시 버추얼 아이돌로 데뷔를 하면서 어쨌든 훨씬 그전보다 성공을 하고 이제 많은 팬들 앞에서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팬들과 이어질 수 없던 그런 엔딩을 바꾸기 위해서 플레이브가 여러 시도 끝에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버추얼 아이돌이 되어서 팬들을 만나는 거. 이거라고 그러네. 뭔가 이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막 잘잘 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하다. 네. 더보기에 한번 링크를 남겨둘 테니 다들 꼭 들어보세요. 이게 가사도 되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노래나 멜로디 자체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히트곡인 이유가 있는 노래긴 해가지고 네, 꼭 들어보세요. 근데 희수 씨가 원래 조금 더 튀고 맞아. 희수에 비해서 제가 F인데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희수가 눈물 잘잘 보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되게 엄청 냉정한 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감성적인 책은 절대 아니고요. 뭐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면 마케팅 책만 읽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저는 이걸 소개할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호불호가 강한 책이라서 제목이 정말 작가님이 지은 게 아니라 이 출판사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 만든 제목이어서 그런 제목도 있지.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 결정된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뒤에 보시면 이제 속물이 되라. 약간 이런 말이 있어. 난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조금 이제 자극적인 말을 써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의 주인이 돼서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되게 고마운 책이에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정해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체성을 갖고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거 하는 것도 도전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도전이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자기 삶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이 책 중에 제가 밑줄을 친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네네. 읽어주세요. 네.
설마 누가 그럴까 싶겠지만 수많은 20대들이 비참한 상황을 자처하며 그것을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 말한다. 때론 그것을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을 남발하다가 평생 헝그리하게 살기 되기 십상이다. 20대의 선물처럼 주어지는 에너지는 그런데 허비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귀족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족 대접해준다. 근데 그게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떠받들여줘도 이건 아니고 나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면서도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에너지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쓰라는 거.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재빨리 빠져나오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대박 티바로.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험하고 힘든 이 헝그리 정신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자꾸 잊고 그 일에 자꾸 매몰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도움이 됐었고 주치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작가님이 많이 욕을 먹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해명을 하고 다니죠. 이 책이 나온 게 2004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에 이런 말이 나와서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욕을 먹고 있고 그치. 근데 이 책이 중국이랑 대만 이런 쪽에서 인기가 되게 많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드라마. 저는 책을 안 봐가지고요. 오케이. 내일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드라마로 넷플릭스의 섬체 시리즈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시즌 1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스토리라서 아까 음악처럼 뭔가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국사를 배경으로 한 SF물이에요. 그래서 중국사가 근간이긴 하지만 과거랑 현대가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는 사실 좀 약간 스포를 당해도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부러 그 중국사를 기반으로 한 해석 영상을 미리 먼저 본 다음에 그 3채를 봤거든요. 좀 보다가 약간 흐린 눈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전 되게 좀 신선하게 봐가지고 뭔가 역사나 과학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연말에 시간 있을 때 짜르르 몰아보고 싶을 때 요거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이거 좋아해요. 오,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못 봐요. 보다가 말았어요? 아니, 아예 시도도 못했어요. 아, 그래? 그냥 옆에서 보다가 근데 재밌어요, 이거. 그 잠깐만 그런 장면이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준비한 내용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의 다양한 연말 결산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도 이렇게 정해보면서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는 기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연말 결산을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연말 결산은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서 사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 등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도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사이드 B 두 번째 스토리텔링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B는 유튜브 채널 사이드 B, 팟빵,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